남자는 눈앞의 최상급 장창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석에 먼지를 먹은 양손검을 이 장창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10년 동안 게임에 갇힌 그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피만 보면 그의 다른 두 가지 비밀을 풀 수 있다. 순식간에 장창을 압도하는 신병으로 변한다. 금하나에게 한수에 당할 일이 없다.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게임에 갇힌 것을 원망하며 오히려 초월자 계획의 실험체로 전락했다. 실험체들이 하나둘 죽어감에 따라 마지막까지 버틴 배구연은 초인이 되었다. 그 잔인한 실험 속에서 그는 지울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변형 약물 주사, 육체 개조,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62번 실험체로서의 배구연은 이 순간 무너질 것 같다. 주변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혼자만 남을까봐 두려웠다. 스승의 전류. 수아는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울며 배구연과 작별을 고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배구연은 이에 무력했다. 이어서 다른 남자 동료도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배구연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건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매우 현실적인 게임일 뿐이라고.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절망적으로 이곳이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전성계는 가상현실 게임이다. 오히려 전 세계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차원문, 초능력, 침략 전쟁 등 테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모든 이기심 아래 이 게임에 접속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줄은 몰랐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탈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이 고생 끝에 출구에 도착했을 때 기다린 건 자유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개떼 파티가 있었다. 남자가 변태 같은 미소를 지었다. 사사라는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명은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죽지 않을 것이다. 금방 전술을 준비했다. 무기를 든 자들이 앞장섰다. 배가연을 후방에 배치했다. 남자는 그들이 바로 무모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였다. 전투는 극도로 잔혹했다. 모두 죽었다. 결국 배가연은 남자를 목 졸라 죽였다. 배가연은 매우 슬프게 울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죽은 동료들의 몸에서 검은 날개가 기어나왔다. 각자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그는 연구소를 탈출했다.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는 계속 학살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복수했다. 그는 한 생명씩 거두어갔다. 경비원들이 모두 공격했다. 총구에서 연기가 나도록 사격했다. 의원들은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배가연이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끝없는 복수는 배가연이 이미 지쳤다. 모두 그를 복수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이미 붕괴의 경계에 있었다. 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 팝업창이 나타났다. 그는 이걸 10년 넘게 기다렸다. 특수 임무 보안 패치, 초월 계획의 총책임자 제거, 보상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기회 제공. 배가연은 이 임무를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드디어 여기서 탈출할 기회가 나타났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금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미 영광을 누릴 기회만 남았는데? 대체 왜? 이 자식이 바로 초월자 계획의 총책임자다. 이때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백모가 그의 옷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왜 내가 이렇게 비겁한지 물어보냐? 정말 모르는 건 아니지. 어느 근모가 그를 밀쳐서 입 다물게 했어. 실험체 81호. 내 같은 놈하고는 말 안 해. 배구연 씨. 평범한 몸으로 초월의 경지에 들어섰군요. 진정한 초인이시군요. 초월자 계획의 가장 완벽한 기록이시군요.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이라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바보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배구연의 손에서 흰 안개가 피어올랐어.
필요 없음. 금모는 급히 기다려라고 외쳤어. 그 바보뿐만이 아니야. 나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아나. 조직은 어떤 용기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친척까지 모두 우리 손에 파괴될 거야. 배구연은 처음부터 그를 죽이러 왔어. 그의 위협 따위 신경 쓸 리가 없어. 백모는 약간 불편해했어. 피가 그의 몸에 튀었다고 말했어. 게다가 그는 금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배구연에게 죽었어. 배구연은 그의 거짓말 따위 듣지도 않았어. 눈에는 알림창만 가득했어. 특수 임무 버그 수리 완료. 모든 특수 임무 완료. 약속한 보상이 곧 지급됩니다. 원세계로 돌아갈까요? 배구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신에게 뻗어갔어. 드디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우연아. 어디로 가려는 거야? 우리를 잊었니? 그 여름의 녀석들. 제발 그 녀석들을 죽여줘. 복수. 잔혹한 복수를 해줘. 배구연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느꼈어. 그는 지쳤어. 그때 백모가 그의 어깨를 탁 치며 배구연 뭐하냐?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갈 거야. 백모는 어리둥절했어. 원래 세계라니.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넌 처음부터 여기에 속해 있었잖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사과해줘. 결국 그는 그 일을 선택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곳이 그의 방이라는 걸. 그는 정말 돌아왔을 줄은 몰랐어. 휴대폰을 켜보니 게임에 빨려들었던 그날과 같은 날이라는 걸 발견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 이쪽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상처와 근육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게 꿈이었다는 듯. 하지만 머릿속의 그 장면들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어. 수아의 절망. 책임자의 위협. 그건 꿈일 리가 없어. 꿈이라고. 하지만 모든 감각과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 그곳에서 보낸 10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실이었어.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는 정대원이었어. 하지만 그 이름은 왠지 익숙했어. 이내 전화 너머로 고함이 들려왔다. 야. 배구현 왜 메시지를 안 보내?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약속. 그래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잖아. 주소를 보내줄게. 빨리 와. 끊었다. 배구현은 이제야 기억해냈다. 그는 가장 친한 동기였어. 그리고 역전별을 권한 장본인. 그가 끈질기게 권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정대현이 다 알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했어. 하지만 그는 이내 그 생각을 부정했다. 일단은 만나고 보기로 했다. 그는 막 들어간 참이었다. 정대현이 흥분해서 손짓하며 여기야 여기. 배구현 정말 오랜만이야. 방학 이후로 처음 보는 거 아니? 술 마실래? 배구현은 날씨가 안 좋다고 말했다. 마시고 싶지 않아. 그 진짜 이유는 그의 현재 상태가. 취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몰랐어. 그는 담대하게 마셨다. 뭐야 이건?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릴판 위에 삼겹살을 보며 이거에 대해선 사치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정대현이 먼저 물어봤어. 역전 스타 끝났어. 최소한 튜토리얼은 할 거라며. 이거 완전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 아냐. 캐릭터를 만들자마자 오프닝을 본 직후 바로 게임에 끌려 들어갔어. 오프닝만 듣고 불만스러워했지. 뭐야 배가연은 안 한 거나 다름없잖아. 배가연은 대낮남의 심장도 안 본 거나 다름없어. 말해서 내가 왜? 지옥에서 10년을 살았지. 내 덕분에. 나는 진짜 기대했단 말이야. 네가 내 방송에 고정 게스트로 오겠다고 했잖아. 게스트. 네가 전에 아레나 순위권이었잖아. 나 같은 소규모 스트리머. 네가 밥만 보여줘도 내 실력이면 인기 폭발할 거야. 배가연도 스트리머잖아. 그가 게임 방송을 하겠다고 했었지. 스트리밍을. 이제야 이해했어. 정대현이 왜 자꾸 같이 놀자고 했는지. 하지만 그런 약속은 안 했는데. 한 번은 오겠다고 했잖아. 이때 배가연은 처음으로 현실감을 느꼈어. 집에 돌아온 후 배가연은 즉시 인터넷을 뒤졌어. 역전 스타 개발사의 주소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어. 총회사를 찾아간들 뭐가 달라지겠어. 설령 그가 말한다고 해도 게임에 의해 다른 세계로 전송되었다고. 미친 사람 취급만 받을 거야. 더 무서운 건 만약 그들이 관련이 있다면 그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어. 만약 무모하게 건드리면 어떤 복수를 당할지 몰라. 그는 지금 자신이 뭐 하는지조차 몰라. 이미 그 지옥에서 탈출했으니 왜 아직도 조사해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저쪽 일을 잇는 거야. 어쨌든 여기가 그의 원래 세계야. 그날 이후로 배구연은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시작했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즐겨야 해. 하지만 그는 정말 돌아왔어. 이런 삶이 내 현실이야? 그는 그들이 함께 따라온 줄 몰랐어. 그는 몸을 돌렸어. 친구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모든 사람이 검은 그림자로 변한 걸 발견했어. 뭔가 잘못된 거야. 머릿속의 검은 그림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 저들을 대신해 복수해. 잔혹한 복수, 잔혹한 복수.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저들을 죽여. 배구연은 급히 뛰쳐나갔어. 친구들은 그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그 순간 그의 어깨에 한 손이 닿았어. 배구연. 괜찮아. 그는 한 번 공격했어. 그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어. 힘껏 당겼어. 그리고 빠르게 주먹을 날렸어. 마치 괴물을 상대하듯.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너 뭐 하냐고 했어. 그 소리가 그를 현실로 이끌었어. 그는 급히 자신의 손을 움켜쥐며 미안해 그의 이상행동에. 친구들도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걸 깨달았어. 그는 지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졌어. 우연아. 그만해 빨리 돌아와. 우연아 우리를 잊었어. 저들을 위해 복수해야 해. 그 순간 정미연이 갑자기 그의 곁에 나타났어. 우연아 내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 최근 계속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배구연은 그녀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입만 거만하게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했어. 정미연은 그가 말하지 않겠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에게 말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이 말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편해졌다. 어쨌든 일단 들어가자. 내가 이 망자들을 데려왔어. 만약 이 모든 게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실현해 보려 할 뿐이야. 그는 눈앞의 게임관에 바로 누워 들어갔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면 이쪽과 저쪽은 별 차이가 없어질 거야. 돌아가서 이번엔 진짜로 결판을 내야 해. CD의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환영합니다. 리버스 플래닝에 오신 것을. 배구연은 한눈에 알아차렸다. 여기가 연구소의 대기실이야. 그는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간 걸까? 어쨌든 다른 세계의 그는 연구소로 돌아올 수 없어. 그는 이해가 안 갔다. 왜 그는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그는 겨우 결심을 다졌는데 그 지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걸까? 팝업 창이 나타났다. 현재 캐릭터 외형을 확정하시겠습니까? 튜토리얼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전투 보조를 0으로 설정했다. 어쨌든 다른 세계에서는 전투 보조가 없어도 그는 여전히 한결같았어. 이제 첫 번째 초능력을 선택해야 해. 코어 요소. 여기는 언제든 초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어. 리버스 플래닛의 초능력 시스템은 코어 요소를 선택한 후 다양한 서브 요소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설계하는 거야. 코어 요소부터 서브 요소까지 모두 연결된 초능력 상자를 구축 시스템이라고 불러. 요소가 너무 방대해서 프로리그에서도 구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전문 구축사라고 불려. 그 중에서도 그는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어. 바로 그래. 코어 요소 선택 완료. 이어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실험체 48호. 원래 게임에서는 각성전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 그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게임에서 그런 경험을 원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경험을 원할 사람은 없을 거야. 마조이스트가 아니라면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러 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제로 변해도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에디널. 이는 초월자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된 폭발, 살인 기계, 수많은 실험체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흉. 초보자 튜토리얼 임무 01 에디널 격파. 알겠습니다. 드러난 능력을 사용해 에디널과 전투. 하지만 그의 구조는 초기 버전인 것 같아.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형을 떠올렸다. 수많은 실험체가 그의 손에 죽었다. 그는 순간이동으로 배구연을 향해 돌진했다. 배구연은 손목을 비볐다. 뭐든 다 비슷해. 연구원들은 여전히 짜증나는 일만 한다. 그는 머리를 숙여 에디널의 주먹을 피했다. 하지만 에디널의 공격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의 명령은 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것. 하지만 아무리 공격해도 배구연은 쉽게 피했다. 배구연은 틈을 노렸다. 그의 가슴을 발로 가격했다. 최종 버전은 날개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성가시지. 하지만 지금 이 버전은 초기 버전에 불과해. 이 일격으로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실험은 여기서 끝났다. 이번 배구연의 실력은 평범한 실험체의 능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 에디널 격파 임무 완료. 배구연. 다음 실험을 서둘러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이 메시지를 연구소에 갇힌 모든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전한다. 이 메시지를 전한다. 즉시 모든 힘을 다해 탈출하세요. 원래는 정부 개인 메시지였다. 이해가 안 돼. 정부 놈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지? 이 목소리는 100여 년이 전에 들은 것 같아. 초보자 튜토리얼 02 연구소 탈출. 연구소를 탈출해주세요. 외부 지역으로 탈출. 다음 순간 그의 머리 위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100여 년은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폭발과 함께 복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에디널의 탄소호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있는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관리국의 직원이었다. 적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피해자인가요? 여기에 온 건 탈출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내. 그는 무기고를 열었다. 여기 있는 건 하나 골라가세요. 그리고 이거. 나가면 이걸로 무한 전파를 보내세요. 그러면 관리국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말끝을 맺자마자 그는 죽었다. 100여 년은 그곳에 앉아서 기억해냈다. 그는 의심했다. 이건 게임의 스토리상 필요한 연출일 거야.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뒤에 에디널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결국 쇠사슬이 달린 낫을 골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기분이 매우 나빴다.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강수립이라는 게임 스트리머도 이 게임에 접속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역플래닝을 하다니. 이 국민 게임을. 소수 취향에 나는 자존심이 상해. 채팅방도 놀랐다. 그는 자신이 소수 취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고른 메이저 게임이잖아. 이 사람은 막 국민 신조에 접한 사람인데 왜 이런 반응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누구에게 강제로 리번을 시키냐? 장수리검은 화가 났다. 이건 내가 정한 벌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멋대로 결정한 거잖아.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누구를 애정받게 했대. 그는 관객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이야. 약속을 하는 여자. 하지만 관객들은 그를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어. 다음에 진짜 인기 있는 게임을 하기로 했잖아. 거짓말 몇 번이나 했어. 지난번에도 메인스트림 게임이라고 했잖아. 결국 또 마이너한 게임을 가져왔어. 하지만 너무 그를 탓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더러 이 마이너 게임들을 보여줄 거야. 가속률이 개인적인 부유함을 잘 보여줬어. 화난 게 아니야. 자신의 리듬에 맞춰. 그럼 지금 클리어 도전 실패의 벌을 받으러 왔어. 먼저 래퍼의 얼굴을 맛보게 해줄게. 관객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가 화제를 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신규 유저가 게임에 진입할 때 프로세스를 따라야 해. 그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했어.
또는 멋진 불꽃을 선택했어. 마지막으로 전투 보조의 퍼센트 시스템이 있어. 매우 친절한 설명. 전투 보조는 자세가 정확한 동작 보조 또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전투에 전방위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 퍼센트가 높을수록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커져. 비율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 팬들이 또 그에게 나쁜 조언을 하고 있어. 이거 영로해야 해. 보조 없이 튜토리얼을 클리어해라. 영로 지지디. 겁먹은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커서 무협을 할 거야. 엄마, 내가 커서 무협을 할 거야. 하지만 가속률도 적지 않아. 생각하기 시작했어. 보조 없이 신규 유저 튜토리얼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 그는 미리 공부를 했어. 전 세계 플레이어 중 게임을 보조 없이 하는 사람. 비율은 기본적으로 0야. 마이너 게임을 할 때는 그의 조작이 괜찮아. 하지만 보조 없이 할 때는 느낌은 갑자기 생긴 세 번째 손처럼 조종하는 것 같아.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 팬들은 하나둘씩 그가 나서는 걸 보고 싶어해. 그는 바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 아이야. 여러분, 어쨌든 보조 없이 하는 건 너무. 하지만 다음 순간 퀘스트가 튀어나왔어. 무보조 클리어 신입 강좌 완료 후 50만원 보상금. 그는 즉시 태도가 바뀌었다. 그의 눈은 돈으로 변했다. 진심 아닌 말투로 말했다. 도전 한 번이 진짜 방송인인가? 팬들도 바보는 아니다. 농담하기 시작했다. 임무가 나오자마자 말 바꾸기. 하하. 무적 LG의 태도 변화. 자본주의의 망령 장소율.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잃어버린 주인 대신 일했다. 신입 강좌 클리어 전에 나는 무보조 모드로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금방 후회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게 정말 맞을까? 결과는 처음부터 에디널에게 직사당했다.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다. 원래 설명도 없었다. 바로 싸우라고 했다. 심지어 기습까지 했다. 팬들도 그를 위로했다. 2분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 프로 선수들도 그에게 진 사람이 많다. 무보조 모드. 아이디 내의 핵심 요소 하나만으로 싸운다. 당연히 어렵지. 다른 사람도 말했다. 이건 원래 당신을 위한 임무가 아니다. 하지만 장소율은 낙심하지 않았다. 지금 무전기와 무기도 쓰러진다. 그냥 탈출하면 될까? 이때 그는 신입 강좌 임무에 혼란스러워했다. 연구소 탈출. 자동으로 팀 매칭 중. 쌓인 팀이 구성되었다. 그는 희망을 보았다. 팀이 좋네. 매칭된 팀원들과 함께 클리어. 임무 완료라고 할 수 있겠지. 팬들이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너무 편승한 거 아냐? 하하, 대가리 붙는 건 당연하지. 이 강좌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면? 이 말은 못할 거야. 어쨌든 매칭 안 될 거야. 수고했어. 뒤에 두 팬의 입이 마치 빛을 받은 것 같다. 시스템이 매칭 실패를 알림. 장소률은 어떻게 매칭이 안 될 수 있냐며 당황했다. 플랜이든 국민 게임이니까. 플레이어는 많아야 정상인데. 팀 매칭 확장 검색을 시작합니다. 팀 매칭 확장 검색. 진행 중인 퀘스트도 포함됩니다. 매칭에 포함됩니다. 보고 나서 판단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하지만 왜 안 될까? 매칭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전투 보조 퍼센트가 같은 사람만 찾는다. 누가 무보조 모드로 튜토리얼을 클리어하겠어? 잠깐, 그렇지. 그럼 혹시 매칭된 팀원도 무보조 모식이란 말이야. 하하, 그럼 무보조 팀이네. 이건 누워서 이기는 게 아니지. 이건 캐리해야 하는 분위기야. 무보조 팀으로 클리어할 수 있다니? 싸워서 이기면 인정할게. 장소률은 퀘스트 취소를 고려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팀 매칭 성공. 그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취소를 눌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행 중인 뉴비 튜토리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탈출 연구소 퀘스트는 끝장났다. 그는 퀘스트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땅에 횡칠수 팔로 쓰러진 아이디들이 라이. 그는 자신의 눈이 꽂혔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닌 것 같아. 방송실의 사람들도 미친 듯이. 어떤 상황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진짜 무보조 팀이 한 거네. 솔직히 이건 미쳤다. 혹시 프로 선수가 소환수를 키운 거 아냐? 프로 선수. 뉴비 튜토리얼에서 무보조 모드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건 총으로 해결한 게 아니다. 무보조 모식은 총도 없다. 이렇게 많은 아이디를 처리했다. 속도 증가율은 대폭 증가했다. 이건 완전히 타워링의 분위기다. 그럼 나는 이 대장님을 찾아야겠다. 그 순간 배가연은 몇 명의 아이디를 처리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장수리 강소를 가 몰래 그를 찾아왔다. 여긴 이 분이시죠. 그는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했다. 피 묻은 칼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픽셀률이 상승했다. 당시 그 칼은 그에게서 001캠 떨어져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놀라서 숨었다. 구해주세요. 배구연 배구한 그가 적군이 아님을 깨닫고 사과를 거두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즉시 그는 돌아서려 했다. 기다려요. 그 사람. 우리 둘이 매칭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함께 가실래요? 그가 답변하기도 전에 장수록 강소록 잇따라왔다. 나는 장수록이에요. 내 온라인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예요.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카메라에 비춰도 괜찮으신가요? 개인정보 보호 모드를 켜뒀어요. 그래서 얼굴은 가려질 거예요. 배구연 배구한 갑자기 멈춰 섰다. 장수록 강소록 놀라서 멈춰 섰다. 그가 화난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누군가 나타났다. 실험체에서 탈출한 놈이 그를 죽였다. 생포할 필요 없어. 탕탕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속도 하락 상태에서 헤드샷을 당해 쓰러졌다. 뉴비 튜토리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배구연 배구한 총알을 피하는 속도를 따라잡았다. 몸의 움직임은 더욱 과장되어 있었다. 사슬 나디 그의 손에선 위력을 발휘했다. 기관총을 든 놈이 냉병기를 든 놈에게 밀렸다. 이건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방송실도 폭발했다와 저건 또 뭐야? 사슬 쇠렴의 움직임이 웃기다. 옆에서 겸손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리버스 펀니를 잘 몰라서요. 하지만 이 동작은 비현실적이죠. 보조 없이 어떻게 그 무기를 쓸 수 있나요? 네, 정말 비현실적이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대체 뭐야? 누가 알겠어? 저 대장 대료 어떤 초능력을 쓴 거야? 빨간색이 갑자기 흰색으로 변했다. 사슬 쇠렴의 움직임이 바람인가 바람이 아니라면 더 명확할 거야. 정신력도 마찬가지. 정확히 뭐인지는 모르지만 PVP에서 그런 사람과 마주치면 내가 걔처럼 당할 거라는 걸 확신해. 동색을 바꾸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약물. 완벽한 존재만이 이런 것들 중 하나. 완벽한 존재의 가속률은 예상외. 그거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쓰레기라며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완벽한 존재는 리버스로서 팀 내 재생 핵심 요소 중 하나. 신체 능력과 초능력 저항력이 크게 향상. 하지만 모든 초능력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야. 이 부정적 효과 때문에 그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역사급 쓰레기 기술로 취급돼. 하지만 역전 시갈론 대법. 완벽한 존재는 비급 블랙리스트 핵심 요소에 1등이야. 솔직히 왜 이런 쓰레기를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핵심 요소.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도 모든 걸 설명해. 팀의 완전 존재를 선택한 놈이 있다면? 당장 피지에서 탈퇴해라. 장수리도 말 잘했어. 이건 정말 이상해. 초능력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에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성을 선택하다니. 리버스 플래닛을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완벽한 존재를 선택한 사람을 본 적 없어. 물론 호기심에 시도해본 사람도 있긴 해. 결과는 비명을 지르며 계정을 삭제했지. 게다가 완벽한 존재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바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는 거야. 무보조 모드에서 신체 능력만 향상시키면 오히려 유리할지도 몰라. 무보조 모드에서는 정신력을 사용하기 정말 어려워.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야. 모든 포인트를 신체 능력에 투자해. 전략의 일종이기도 해. 하지만 그는 이해가 안 돼. 배구연은 지금 아직 1레벨일 텐데 어떻게 저런 출력을 낼 수 있냐고.
저 자식 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는 이렇게 사나운 남자를 본 적이 없어. 단 한 자루의 자함으로 그들을 관통해 죽였어. 이건 진짜 죽음의 신이 온 거야. 하지만 왕민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복수하는 게 더 잔인해야 해. 이 정도 성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 순간 한 명이 탈출하려다 피를 흘리며 나타났어. 그리고 바로 강설이에게 총구를 겨누었어. 순간 이동하는 놈이 배구연이 요청하고 방아쇠를 당겼어. 쑥쑥쑥 세 발의 총알이 습격자를 막았어. 습격자는 분노에 떨고 있어. 백서기장이 아소리치며 강설이가 추가로 한 발 더 쏘았어. 습격자는 순식간에 리타이어했어. 강설이는 포즈를 취했어. 총구를 불며 클래식한 포즈를 취했어. 이번 방송에서 팬이 늘었어. 정말 칭찬할 말이 없어. 솔직히 이 장면은 진짜 멋졌어. 이 녀석의 총알은 진짜 잘 맞더라. 쓸데없는 소리. 이 게임은 총알이 잘 맞아야 해. 게임에서 총알은 잘 맞아야 해. 모르는 사람은 다 이 녀석이 죽인 줄 알겠어. 사람 머리를 따는 게 뭐가 대수야. 후. 사람 머리를 따고 싶은 놈은 나가. 그 순간 강설이가 배구연을 돌아봤어. 어때? 어쨌든 도움이 되었잖아. 이 녀석 자랑하네? 갑자기 배구연의 회상이 등장했어. 어쨌든 나는 형님과 함께했어. 소녀가 그에게 달려갔어. 보섭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설마 수아야? 그 순간 강수아가 그를 막았어. 그 형님이라는 호칭. 배구연이 뭐라는 호칭이야라고 물었어. 그 화나지 않았어. 물론 형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건 알아. 내가 살짝 스친 것뿐이야. 정말 도움이 되었어. 방송실이 다시 시끄러워졌어. 이 형님 정말 너무 좋아. 사람 머리를 따는 것도 이렇게 대범하게 해. 정말 신이네. 프라이버시 모드라서 안 보여. 하지만 왠지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 목소리도 부드러운 것 같아. 변조된 목소리라는 건 알지만 강설이 배구연이 이렇게 큰 것 같아. 정말. 그럼 우리 함께 신규 유저 퀘스트를 할 수 있을까? 전력을 다해 도와줄게. 배구연이 흔쾌히 승낙했어. 그 운전기사 아저씨. 배구연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배구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배구연씨. 그는 이게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이거는 차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기 제가 묻는 게 무례하지 않다면? 당신의 초기 능력의 핵심 요소는 완벽한 존재였나요? 배구연은 솔직히 인정했다. 숨길 게 뭐가 있냐고. 와, 이거 다 되네? 완벽 존재라는 이 능력은 재평가해야 할 것 같아. 위쪽도 재평가해야 해. 이건 여전히 쓰레기 스테이크다. 위쪽이 맞아요. 평범한 사람이 운전기사처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소율문헌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 능력도 없이 어떻게 총알을 피했지? 평소에 주로 어떤 게임을 주로 하세요? 없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임은 없어. 말끝을 맺고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앞쪽 20m쯤에 두 대의 에디널이 있대. 20m지만 가속률이 이해가 안 돼. 그는 원정 감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20m 박적의 위치와 인원.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배구연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를 따라가서 주워야 하는 거 아니었어. 정말이야. 진짜 두 대의 에디널이 있을 때. 장속은 놀랐다. 그때 배구연은 무언가를 생각하듯 말했다. 아레나라는 게임. 나는 재미있게 했어. 장속은 어이없어하며 형님 아니에요. 그보다 앞이 위험해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배구연은 순간이동으로 에디널 앞에 나타났다. 생략. 42 사이즈의 큰 발로 에디널을 걷어찼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한 대의 에디널을 부품으로 만들었다. 그가 당시 가장 미친 건 랭킹에 올랐었잖아. 이 순간 그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다른 에디널에게 봉인했다. 강력한 충돌로 공간이 흔들렸다. 생방송 시청자들이 다시 미쳤다. 미쳤나 이렇게 에디널을 해결하다니. 후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무보조 모드에서. 이게 바로 투수장 고안의 실력. 투수장 고안이라고 하면? 그의 이전 조작은 이해할 수 없다.
속도 조절이 이해가 안 된다. 투수장 고환이 그렇게 강할까? 투수장 고환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소수 플레이어들은? 제제 나도 사실 몰라. 후후 정말 강할까? 이런 자막을 보면 아는 사람들은 바로 나와서 알려준다.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지만 과거 투수장 패키지를 구매만 하면 바로 프로팀에서 스카우트하러 온다. 맞아요, 배들러 선수. 실제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베더드 선수는 속도 조절을 알고 있어요. 베더드 선수. 역전 행성은 아니지만 프로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가요? 투수장 고환 출신이라면 그는 배틀러와 싸워본 적 있을까? 정말 궁금해. 사계형과 배틀러가 역전 행성에서 PVP. 어떻게 될까? 두 에디너를 처리하고 배구연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진격했다. 금방 연구소 출구에 도착했다. 큰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정말 대단하네,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정말. 여기 곧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야. 배구현의 오랜 지인. 연구소 경비대장. 초보자 튜토리얼이 안 좋아. 하지만 이 녀석의 건방진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안심해, 너희는 곧 먼저 간 동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를 본 배구현은 알았다. 초보자 튜토리얼은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마치 믿기 어려운 일을 본 것 같았다. 경비대장 뒤에 수많은 왕린이 기어 나왔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왕린들은 사람을 먹으려는 표정이었다. 이때 경비대장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절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장성률은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경비대장의 방어막에 막혔다. 장성률은 조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입자장벽은 각성자만 가진 게 아니었나? 네티즌들이 열심히 답변해 주었다. 경비대장도 각성자였다. 어쨌든 초보자 튜토리얼의 보스다. 이런 수준의 초능력이 정상인가? 총기만으로 무작정 클리어하려 했다. 그 생각은 너무 순진했다. 장성률은 위태함을 느끼고 급히 숨었다. 여연씨. 뒤에서 화력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네티즌들은 그를 비웃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바로 운전기영님이라고 외쳤다. 하하, 바람 따라 잘도 돌아서는 속도가 대단하네. 백조 모두 발동하야. 게임이지만 만약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백야가 한 주먹을 날렸다. 원래 총알도 변형되지 않는 입자 장벽이 움푹 패였다. 경비대장이 날아가 먼지를 일으켰다. 장성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뭐야, 괴물인가? 하하, 방금 총도 안 쏘고 경비대장의 입자 장벽이 왜 스스로 열렸지? 출연 보고. 경비대장이 언제 이런 손해를 본 적 있나? 너 이 벌레 같은 놈. 이때 그는 새로운 스킨으로 전환했다. 강철의 육체가 등장했다. 그 스킨은 어떻게 된 거야? 경비대장의 초능력인가? 그래. 경비대장의 초능력은 강철의 육체다. 그는 급해져서 백야를 향해 뛰어들었다. 너를 찢어 발길 거야. 네티즌들은 직접 목격했다. 땅이 왜 꺼졌지? 강철의 육체의 무게는 최소한 1톤은 될 거야. 이 주먹을 맞으면 당장 만나기 너무 어려워. 배구연은 쉽게 피했다. 이 치명적인 의권검에 맞지 않아. 경비대장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순간 그의 한 팔이 고속 회전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곳마다 벽이 부서지고 돌조각이 날아다녔다. 배구연은 계속 피할 수 없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티즌들도 그를 위해 식은땀을 흘렸다. 한 대만 맞으면 치명상이야. 하지만 그는 맞지 않아. 나는 보조 시스템을 켜고 있어. 경비대장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워. 이런 사람에게 활력 지원 운운하다니. 웃겨 죽겠다. 비가 오네. 배구연의 주먹이 쓸어내렸다. 경비대장의 철갑을, 그의 보호안경을 박살냈다. 경비대장이 무릎을 꿇고 기침을 했다. 그의 철갑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구연은 불만스러워하며 너를 반복했다. 철갑 상태를. 내가 쉽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왕민들은 그를 죽이라고 재촉했다. 그를 조각내라고. 우리 과거의 경험처럼.
더 잔인하게. 이때 경비대장은 놀라서 어했다. 이런 실험체로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어? 배구연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건 모두 장수릴 덕분이야. 이때 완전히 관객이 되었다. 연구소 경비대장을 처치한 우리가 방금 뭐 본 거야? 와, 너무 멋져. 후후 이걸로야 운전기사 형님. 여러분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건 무보조 모드에서. 하지만 그를 때리는 모습은 왜 이렇게 익숙해 보여? 설마 어쨌든 드디어 신입교육의 막대기까지 처리했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료로 성공한 것도 너무 기쁘지 않아. 왜 하필 이 시간대에 운전기사 형님이 있을 거야. 마지막에 이 네티즌은 명백히 장소리에게 빵을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자. 여연씨. 백여연이 막 떠나자. 왕민들은 바로 경비대장의 시체에 달라붙었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것 같아. 연구소에서 막 나온 참에 장소리도 한숨 돌렸어. 야오 드디어 탈출했어. 튜토리얼 연구소 탈출. 완료시 레벨업 11094. 여연씨. 오늘도 메인 스토리 진행할 거야.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는 장소록의 미모에 전혀 유혹받지 않았어. 곧 방송이 끝날 것 같아. 네티즌들은 장소록을 질타하기 바빴어. 회색 게임사의 네티즌이 말했다. 이 스트리머는 정말 두꺼운 얼굴 피부야. 포브스 선정 최강 100조 스트리머. 하지만 아이디는 너무 어렵게 지었어. 이 네티즌은 그래도 재미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 내가 막 들어왔는데 왜 벌써 방송 종료하려는 거야? 이 라라라 네티즌. 명백히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노이드 튜토리얼 클리어. 성공한 거야. 그럼 오늘 방송도 재미있었어. 내일 또 봐. 장소리가 백여연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고 바로 제안을 했어. 정기적으로 내 방송에 출연해 줄 수 있어. 방송 출연. 백여연은 얼굴에 땀 한 방울을 흘리며 네. 우리 주로 함께 역전 행성의 메인 퀘스트를 가끔 PPP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꼭 조정할게. 출연료도 충분히 줄게. 장소리가 말하며 기대하는 표정. 장소리는 조금 실망하며 알겠어 했어. 오늘 함께 게임한 건 정말 즐거웠어. 벽을 뚫고 다니는 놈도 있고. 하지만 이런 동작은 처음 본다.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어. 설명을 명확히 한 후 플레이하는 게 좋아. 네티즌들의 눈은 눈부시게 밝아. 그렇지 다행히 내가 동의했어. 두 사람 8판을 못 이겨. 배구연 씨의 외장 논란. 이건 증명해. 하하 정말 내가 아니었어. 그리고 원래는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 대리 조작되는 방식이야. 하지만 배구연은 그들이 공격하는 동시에 소련은 이미 큰 공을 세웠어. 고급 훈련 로봇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니. 다음 순간 에디널의 모습이. 예를 들어 버그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건 너무 아깝네요. PVP는 플레이어 vs 플레이어의 약자예요. 저쪽 세계와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은 생존 모드로 합니다. 수집도 끝났으니 배구연이 그를 저승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는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스트리머 인생의 이 시는 다시 있을까? 정대영 was a bit startled. 한가한 시간을 즐기며 지금 정나연이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성철이에요. 금방 네티즌들이 응원해 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죠. 이게 관리국 통보. 경비원은 이 바보가 스스로 찾아왔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대현이 차신자를 돌아보았다. 김철은 배구연이 입은 옷에 주목했습니다. 배구연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도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그는 배구연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어쨌든 그곳에서 아직 빚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대응형이란 게 뭐지? 배구연 너 정말. 완료 시 50만원 보상. 그들은 배구연의 핵무작을 과소평가했다. 더 놀라운 건 경기 기록이다.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말다툼을 좋아하는 괴물처럼 벽에 붙었어요. 이어 그는 직접 공격했다. 너. 개새끼. 네티즌들은 행복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
게다가 이번에도 기업이 버려둔 곳이야. 왜 소형 소탕에 왔어? 제 첫 제자예요. 이 개자식이 회사에 스카우트를. 들어가자. 하지만 최영철은 원래 그를 죽이러 온 거였어. 그는 몸을 뒤집었다. 이우진이 태어난 지명명에 도착했다. 하지만 땅에는 발자국만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왜 이렇게 빨리 등장한 걸까? 정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솔직히 이 공격은 최영철도 막기 어려웠어. 감염남은 올레디 배구연에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감염남에게 돌진했어. 배구연이 검을 돌렸어. 지금 너무 강해. 수학은 이 정보뿐이야. 꿀의 본성을 되찾은 무기. 하필 이런 곳에. 아니 오히려 다행인 걸지도. 만약 그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등 뒤에 있는 곳으로 간 거라면 그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제왕이 공격해왔다. 한 개의 집게만으로도 이우진 여러 명을 능가했다. 하지만 그는 죽기만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초능력을 사용했다. 어쨌든 그는 여기서 해결해야 했다. 결과는 살아남은 후에 생각하자. 천조의 번개를 하늘에서 발사했다. 하지만 그가 공격할 틈도 없이 제왕이 땅에 떨어졌다. 이우진이 대단하다. 제왕이 이렇게 죽었다. 그 순간 백야연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괜찮아. 하지만 이 포즈는 너무 멋지다. 백아연이 한 자루의 검을 어깨에 메고 있다. 다른 발은 다른 검에 올려놓았다. 검이 황제계의 요열에 박혀있다. 이우진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선배님들마저 예상하지 못했다. 내부 신체로도 대응할 수 있다. 리더 개체도 모두 정리했다. 일반과 엘리트 개체도 폭발 수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백아연은 반전 세계가 닫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우진 앞에 뛰어갔다. 혼자서 사냥개를 처리해버리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 아니다. 이연아 여기서 나가. 백아연은 이우진을 등에 업고 말없이. 이유도 짐작했다. 통로가 무너진 상태에서 완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날 때 이미 다치기 시작했다. 이우진은 조금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백아연에게 업히기로 했다. 지금 그는 움직이기 어려웠다. 구홍자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휘말리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 백아연은 이우진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 금방 전송문 앞으로 왔다. 이때 시스템이 청소 완료 알림을 띄웠다. 능력 포인트 1점 레벨업 가능. 갑자기 여러 화면이 떴다. 지하 관리국 본부. 이번엔 백아연이 금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우진은 기업 각성자에게 습격을 당했다. 부상까지 입었다고 정말인가? 맞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금철은 이 말을 탁 치며 대기업 놈들이 결국 선을 넘었다. 그래서 그놈들은 어떻게 되었나? 백아연의 답변은 간결했다. 죽였다. 금작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혼자서 어떻게? 그는 백아연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다. 백아연의 모습.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백아연은 최영작의 휴대폰을 건넸다. 그들의 휴대폰이다. 지식 문자 수신 기술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암호화되어 확인할 수 없다. 조사회가 많이 설립되어 다행이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맡을게요. 넌 쉬어. 백우연은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떠났다. 하지만 금철이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비록 조금은 참견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백우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랐다. 그래서 그 전에 참아야 해. 내 말 이해했어. 백우연은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지시에만 따를 뿐. 이때 시스템이 다시 몇 개의 창을 띄웠다. 첫 번째 실전 임무 완료. 레벨업이야. 특수 능력 포인트 1점 획득. 두 번째 특수 능력 핵심 요소 선택해. 첫 번째 실전 임무가 드디어 끝났다. 예상보다 화려한 액션 대작. 관객 여러분도 만족하셨나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안 보면 모르죠. 한번 보면 놀랍죠. 익명 관객 62번이 3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 축하합니다. 그럼 특별 임무를 발행합니다. 정대현은 즉시 이 소식을 배구연에게 전했다. 그리고 배구연에게 스크린샷을 보낼 거라며 말했다.
열린 3개의 팝업 창. 또 특별 임무가 있다는 말이 있네요. 전에 그런 말 했었죠. 방송 끝나면 알려달라는 뜻이에요. 배구연은 정대원에게 먼저 방송 진행을 빠르게 해달라고 했다. 정대원은 완전히 오케이예요. 차신자는 고개를 돌려보세요. 미연이 무슨 일이야? 암에 미안해. 정대원은 지금도 좀 과하지 않아. 뭐야? 이 기부 팝업창을 못 보겠어. 비록 비공개 기부지만. 하지만 그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야. 지금은 일단 방송부터. 그리고 그는 하품을 했다. 이번 방송 반응도 뜨거웠어. 이 기세를 이어서 PVP로 넘어갈까? 차신철은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지난 PVP 대결에서 밑에 대신이 놀라운 연승 기록을 세웠어. 한때 화제가 되긴 했지. 오늘 진행할 PVP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협력해 진행하는 과정. 오늘의 PVP는 분쟁 모드입니다. 분쟁 모드에는 점령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위전, 보전, 전멸전은 4가지 모드 중 하나입니다. 5팀 5명씩 랜덤 매칭, 3전 2승제 팀전. 네티즌들은 분쟁 모드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결전을 하지 않는 건가요? 계속 승리 기록을 기다리면 진짜로 길어질 거예요. 인보가 승리 기록이 깨지는 걸 두려워해서 안 하는 건가요? 정내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반 호위전 매칭 성공. 배구연 일행이 공격팀으로 5명이 트럭 앞으로 전송됨. 차량 승무원은 첫 번째 게임이 호위전일 줄 몰랐습니다. 공격팀이 운송 목표물을 끝까지 밀어야 하는 게임 모드입니다. 방어팀이 저지하는 게임 모드. 5팀 5명씩 대전을 처음 해보는 건데 정말 미세 조작의 신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첫 라운드 시작.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모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2명이 차량 안에 숨었습니다. 차량 앞에도 2명을 배치했습니다. 배구연이 맨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연이 갑자기 멈춰서 돌아섰습니다. 차량신은 역시 예경입니다. 그는 배구연의 이 조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세 조작의 신이 뒤로 이동 중. 뒤를 돌아서 공격할 작정이야. 소위에 뒤돌아서 공격은 뒤로 돌아서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송 목표물 근처에서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다면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명이 5명을 막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구연은 몇 번 점프해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배구연에게 신뢰를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 조작의 신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매칭이 아니라 랭크전이 아니에요. 게다가 모성도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다르기도 해. 한번 봐. 상대방의 폭탄 어부 소환이 없을 줄 어떻게 알아? 지도를 보면 배구연이 빠르게 적에게 접근해. 정말 놀라운 속도. 이렇게 빨리 방어팀과 마주칠 거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배구연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아래에 정확히 방어팀이 있었지. 아마도 찌를 모양이야. 첫 번째 희생자가 생겼어. 네티즌들은 더욱 즐거워했어.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계속 보자. 처음 마주치자마자 두 사람에게 포기하라고 했다. 그리고 익명. 정대현은 자신이 날아오를 것 같다. 새로운 시스템이군. 기만하는 실력이 김철 다음으로 강해. 차정철은 비 오듯 땀을 흘렸어. 모든 플레이어가 가위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 하보자는 현재 2가지 핵심 요소를 해금했어. 김하나가 곧 의심하던 것을 물어봤어. 따라와. 레벨업. 레벨업. 곧. 저는 먼저 가볼게요. 3. 그 세계에서 사용했던 소유권 이양을 부탁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늑대형 야수액. 네티즌들은 흥분했다. 역시 다른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배구연이 발끝으로 땅을 힘차게 박았다. 울부짖었다. 성철은 열혈에 불타올랐다. 위조 대신은 비록 막아냈지만 원인을 조사해보러 가자. 네티즌들은 더 흥분했어요. 뭐야 이거. 이미 인장된 생명체는 보호할 수 없어. 전에 없던 패드를 얻었어.
하지만 이 타이밍, 행리의 상황과 완전히 대응하는 것 같아. 네, 우리도 주시 중이에요.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전직 프로게이머를 초청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 물리 외장 코치. 와, 대박이야. 즉시 매칭 성공. 그의 감각에 따르면 즉시 발끝으로 땅을 찍었다. 이 속도는 너무 빨랐다. 네티즌들도 미쳤다, 이게 뭐야? 전문 무술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요. 힘을 한 점에 집중해 순간 폭발시키는. 그는 전설의 40킬을 달성했어요. 네티즌들도 침착하지 못했어. 내가 차를 준비했어. 하지만 다음 순간. 태원 아래 길로 가면 안전할 거예요. 붉은 고블린은 그에게 탐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고블린이 방어에 집중하는 것 같아. 나오라, 이 자식아. 침략자가 등장한 건 아니겠지. 진화도 한 방에. 오무의 팀의 대량 폭주 사건 종료. 그 녀석이 너를 모방하려 했다니. 원래는 내 직속 선배가 달아줘야 하는 거였는데. 내가 대신 해줄게. 김하나가 옆에서 바로 추가 설명하며 12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공격하는 가운데 합체왕. 현재 많은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플레이어들도 처음으로 근접 접촉해. 저 사람이 바로 허기왕이야. 정말 모두 던져버렸어요. 정대현이 차성철을 단숨에 이겼어요. 방송인도 직접 해봤어요. 먼저 완료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티즌들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근접은 원래 신체 강화가 기본이에요. 그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져. 정대현 한 번 봐. 파란 고래가 올라와 시스템 창을 꺼냈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즉시 양손으로 덤벨 잡았다.